대통령의 비자금이 있을 거야라고 주진우 기자가 추적해가는 저수지 어딘가에 비자금이 고여 있다. 저수지. 기자님, 이렇게까지 쫓는 이유가 뭡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도 미친 것 같아요. It may just be one of the biggest condo scams in Toronto's history. What do you have to say to the people who lost their life savings in this? I don't want to talk. It will be very difficult for us to get those monies. I'm not going to say impossible. 캐나다 거쳐서 케이만 군도로 간 흔적들을 가지고 저수지를 봤거든요. 거대한 비자금의 저수지를. 여기 이 저수지에는 제가 추정하는 돈은 10조입니다. 변호사님, 정말 좋은 질문이라면서요. 틈이 약간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하셨냐고요? 아무도 아니죠. 그래도 큰 손의 아들하고 만났어요. 그 표현이 정말 정확해요.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엄청 많이 했는데 요거 하나는 그냥 나한테 걸린 거죠. 누구한테 걸린 거죠. 이게 뭐야, 여기 캐나다에서 이게 여기서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 아래서 맨날 이명박만 쫓아다니고 있어. 박근혜도 쫓지. 이건 이명박 자금을 쫓고 있는 얘기예요. 거의 완성했어요. 이 부분도 다 제가 증명해낼 수 있는 부분만 썼습니다. 이명박 하면 또 떠오르는 기자가 있죠. 바로 주진우 기자입니다. BBK 건, 내곡동 사저 이런 것들을 특종 보도해서 이 특검으로 쭉 이어지게끔 만들었던 주진우 기자. 이번에 주진우의 이명박 추격기라고 하는 책을 펴냈네요.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네. 얼마나 추격한 겁니까? 10년이 조금 넘었네요. 네.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취재 하다가요. 네. 이명박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돈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녔습니다. 미국도 여러 번 갔고요. 네. 싱가포르, 홍콩, 스위스, 독일, 조세의 피처인 버진 아일랜드 쪽에 있는 케이만 군도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책상에 아예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박스가 따로 있다면서요? 저는 정리벽이 없어서요. 기자로서 되게 치명적인 일인데,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자료는 많이 모으지는 못했어도 한 10박스 이상 있습니다. 책상에 가장 중요한 열에 있는 책은 다 이명박 관련 서적이고요. 밑에. 왜 그렇게 쫓아요? 저는 정치가, 국가가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를, 자기 사익을 위해서 썼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명박 정부 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민주주의가 역행했고 이 모든 것이 이명박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의 이익, 특별히 돈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명박 대통령은 꼭 좀 쫓아다녀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저수지를 찾아라. 네. 그 저수지는 바로 그 돈이 모여있는. 네네. 비자금 저수지를 말합니다. 네. 사실 4대 강도 그렇고 자원외교도 그렇고 큰 굵직굵직한 국책 사업마다 돈이 여러 군데에서 사라집니다. 아시다시피 큰 자원외교 사업에서도 그 회사를 샀더니 이 회사는 꽝이었다, 없었다 그러면서 돈이 없어졌다. 어디 가서도 어떤 사업도 없어졌다. 이런 건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돈이 사라지는데 한 곳에 모인다는 그 첩보와 정보를 가지고 제가 좀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비자금 저수지를 몇 년 전에 한 분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명박 대통령 측근이었고 같이 자원외교 관련된 비즈니스를 했다고 합니다. 성공적으로 그 프로젝트를 완성해서 자기도 어마어마한 목돈을 가지고 그리고 외교관 여권을 받고 해외로 나갔어요. 나가서 해외에서 쇼핑하고 여행하다가 보니까 한국에서 다른 공범들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해외 도피를 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 보니까 다른 친구들, 공범들은 더 돈을 많이 받았다는 것 때문에 약간 뭐라고 해야 돼요? 배가 아파서 이런 것이 분노로 되면서 저를 찾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몇 가지 정보를 알려줬는데 어느 계좌까지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두씩 두드려 보니까 신빙성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좌는 차명 계좌고 남바로 돼 있어요. 비자금 계좌가. 계좌명도 남바고 계좌 이름도 남바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찾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거기까지 가서 좌절하고 이 부분도 다 제가 증명해낼 수 있는 부분만 썼습니다. 확인된 것들은 몇 개 있다. 네, 그렇죠.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캐나다 노스역이라는 동네에 있는데 거기에서 개발 사업을 한다고 회사를 세웠습니다. 네. 농협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210억 원을. 그런데 그 대출 사건은 210억 원을 대출해 주는데 회사를 세운 그 다음 날 대출을 해줘요. 설립 다음 날? 설립 다음 날 대출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대표이사는 아무런 실적이 없었고요. 실업자였고요. 그래서 보증인, 그 다음에 담보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200만 원을 농협에서 대출을 하려고 하면 정말 많은 서류를 원하고요. 그리고 아니, 자본금도 없습니다. 없는 회사인데 네. 해외에 있는 회사인데 설립 하루 만에 210억이 예. 그다음에 한두 달 만에 그 돈은 사라집니다. 그 돈은 사라지는데 농협에서 이 돈에 대해서 전혀 묻지 않습니다. 그 회사는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회사는 공중분해됐죠. 그 회사는 농협에서 돈을 많이 가져왔다고 해서 캐나다에서 돈을 그 분양대금을 받아서 더 큰 덩어리로 1,몇백억을 만들어서 사라졌습니다. 이 회사가 사라졌는데 농협에서 돈을 빌려줬으면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찾아주지 않습니다. 그 내역을 쫓아가 봤더니 농협의 그 이명박 정부 초기에 취업한 비정규직 몇몇 사람들이 취업을 하자마자 한 첫 번째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 프로젝트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해외에 여러 사업을 했는데 다 이런 식으로 망했어요. 망했는데 농협에서 절대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이게 문제가 돼서 어떤 분한테 의뢰를 했더니 그 국제변호사분께서 이 문제를 따져봤더니 이 돈이 캐나다에서 케이만 군도라는데 있다. 조세회피처로? 조세회피처에 있다는 얘기를 농협에 해줍니다. 예. 그랬더니 농협에서 이 변호사를 못하게 하고 자릅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막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캐나다 대출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거의 금기였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때 이명박 정부 초기에 고용된 몇몇 사람,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라고 고용된 몇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 주변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그 사람들은 승승장구합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은 아침에 출근하다가 저수지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러니 의문의 죽음? 의문의 죽음입니다. 경찰에서는 자살이라고 하는데 그 돌아가신 분의 부인한테 물어봤더니 아이들도 잘 크고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공신력 있는 분께서 이 돈의 흐름을 보고 거대한 비자금 저수지를 봤어요. 그래서 수사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고소만 하면 캐나다 검찰이 그런데 안 하고 있다? 네. 근데 절대 안 합니다. 그렇게 사라진 돈이 이명박 전 대통령 쪽으로 갔다는 근거는 또 없잖아요. 거기까지는 제가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까지 거대한 비자금 저수지가 있으니 이 부분을 조사해달라. 이거는 공권력 있는 기관한테 제가 호소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국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수사를 해서 비자금의 실체를 밝힐 수 있다. 여기까지가 제가 하는 내용입니다. 또 있습니까? 그런 게? 심플한 걸 얘기해야 되는데 비자금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요. 회사를 만들어요. 회사를 만들어서 그 돈을 이쪽에다 돈을 쏘아줍니다. 아니면 돈을 여기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회사가 없네. 그리고 회사를 망가뜨리고 돈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건 어디서 들어와요? 정부에서 투자하지 않습니까? 자원외교 같은 경우는 뭐 공사라든지 정부에서 계속 돈을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베스트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우리나라에서 4조 넘는 돈을 줬는데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4조 원이 들어가는 회사가 200억 원짜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200억 원짜리를 4조 원을 주고 샀으면 그 몇 조가 어디로 사라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돈이 사라집니다. 그 돈이 사라지는데 그 돈이 이렇게 흩어지는데 넘버 컴퍼니 아까 말했던 그 비자금 통장으로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걸 쫓으면 비자금 통장에는 다 가명인가요? 비자금 통장은 가명인데 주로 어떤 형식이냐면요. 1달러나 10달러짜리 회사를 세워요. 주식이 한 페이퍼 주에. 컴퍼니. 그거 하는데 그 페이퍼 컴퍼니가 그 계좌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누가 주인인지 누가 주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조세회피처에서는 차명으로 그 계좌를 만들 수 있어요. 노민이라고 차명으로 이걸 만들어서 그 돈을 보내서 어떻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빠져나오는
곳을 찾아보면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돈을 쓰는 그 돈의 흐름을 찾으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쫓아가 보면 저기 큰 카카의 주변 분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쫓아가야 된다. 등기부등본을 한 500만 원, 1000만 원어치 떼어가지고 했는데 친인척까지는 제가 아직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증언도 있고요. 그걸 제가 찾다가 못 찾고 내곡동 땅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맨 땅에 그렇게 헤딩하는 찾다가? 식으로의 등기부등본을 해서 예. 취재한 바입니다. 이거는 네, 제가 취재한 바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 땅에 친인척이 산 땅에 30년 동안 뭐 등기를 걸어놓는다든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그리고 가압류를 1000원, 10,000원 이런 식으로 자기 흔적을 남깁니다. 그런데 그게 그분 이름은 아니죠. 근데 저는 이명박 친인척들 땅 중에 그렇게 가압류 30년 동안 그리고 소액 가압류가 걸려있는 땅은 다 이명박 대통령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이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과 자료도 일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했고 네. 검수하신 분이 부족함이 없잖아요. 네, 부족함이 없어요. 저 식당에 가면 4명이 가서 하면 꼭 2인분씩 시키세요. 개고기집에서 2인분 시켜가지고 항상 그 주인을 그 당황스럽게 했던 그런 분이고 그런데 돈은 140억을 아까 김경준 씨의 계좌로부터 이렇게 돌려받았는데 2011년도에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에 그때 공권력을 통해서 외교부를 통해서 그 돈을 돌려받았어요. 그런 걸 보면 그 돈을 받으면 BBK가 관련이 있다는 게 분명해지는데도 그 돈을 포기하지 못하는데 이거는 천성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서는요. 돈에 대해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고 돈을 버는 것에 맛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돈 버는 재미에 다른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